자, 이제 2단원 직권과 지구 기온 봅시다. 자, 지구는 크게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크게 몇 개의 권역? 5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직권,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권은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층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일단 기권은 보통 대기권이라고 하고요.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대기층을 바로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대기는 지표에서부터 높이 약 얼마까지?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표면에서 이 대기권까지 높이가 대략 1000km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0km 대기의 무게, 이 공기층이 지표면을 눌러주는 무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기압이에요. 기압. 이 대기의 무게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다? 기압이고 우리가 보통 지표면에서 느끼는 기압을 몇 기압이라고 합니까?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점점 약해져요? 지구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뭐가 약해져? 중력이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지구 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중력이 약해져요. 중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여기 기체들을 잡아 끌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대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중력값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가 희박해져요.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서로 섞여 있는 무슨 혼합물에 해당이 되냐면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성분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대기의 조성 부피비를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질소, 그 다음에 산소예요. 약 질소 대 산소의 부피비가 4대1 정도 됩니다. 질소 대 산소의 부피비가 약 4대1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아르곤,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기타 수증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는 양이 0.03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약간 늘었어요. 0.04%. 네. 왜 늘었겠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뭘 많이 너무 쓰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서 실제로는 지금은 약간 0.04 정도가 됐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무슨 기체예요? 온실기체예요, 온실기체. 네. 그러니까 이건 온실기체지 대기 오염 물질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뭔가 오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는 이런 기체들로 되어 있는 균일 혼합물의 공기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거고 1000k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대기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표에서 높아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대기가 희박해지는 건 뭐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권은 총 4개의 층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자, 높이에 따른 기온이 변화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층으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4개의 층,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해서 총 4개의 층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에너지들이 변하게 되는지를, 온도 변화가 왜
그러니까 지금 대륙권에서 보면은 높아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그다음에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다음에 중간권에서 다시 온도가 낮아지다가 열권에 가면 다시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총 4개의 층으로 나눠진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우리 중학교 때 중1 때 대류현상이라는 거 열 전달해서 대류현상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결국에 뭐 때문에 일어나요? 온도 차에 따른 밀도 차 때문에 일어나요. 그럼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 올라가? 올라가죠.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해요. 차가워진 공기는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와요. 그죠? 이게 대류예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층부의 기온은 높고 상층부의 기온은 낮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래야 대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뜨거워진 게 위로 상승을 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란 말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불안정층이라고 해요. 공기가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층이라고 하고, 그러면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대류가 일어나려면 아래가 고온, 위에가 저온 이렇게 돼야지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대류가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위에가 고온이고 아래가 저온이 돼버리면 이 차가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류가 안 일어나요. 알겠어요? 아래가 온도가 낮고 위에가 온도가 높으면 대류가 안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층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거꾸로 돼 있는 이런 층은 안정층이라고 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대기권의 4개의 층상 구조를 보면은 일단 여기는 봐봐, 대류권 봐봐. 아래가 기온이 높고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죠. 그죠? 그 다음에 성층권은 아래가 기온이 높고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 중간권은 아래가 기온이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다시 높아지죠. 거꾸로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다시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은 불안정층의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층은 어디하고 어디예요? 대류권, 중간권은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기가 연직 순환을 한다라고 해요. 위아래로 순환을 하는 걸 무슨 순환? 연직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권하고 대류권은 대류가 일어날 수 있지만 성층권하고 열권은 어떻게 됐어요? 위에가 온도가 더 높지. 그럼 뜨거워진 공기는 아래로 못 내려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층권하고 열권은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불안정층 몇 개? 대류권, 중간권 2개, 안정층, 성층권, 열권 2개. 이 2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권과 권의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권계면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은 이름은 어디를 불러주냐면 아래층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성층권하고 대류권의 경계는 대류권계면, 그 다음에 성층권하고 중간권의 경계는 뭐가요? 성층권계면, 중간권하고 열권의 경계는 중간권계면. 이렇게 보면 되고,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중간권계면 부분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4개의 층상 구조를 이렇게 보이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일단 대류권 한번 봅시다. 대류권은 지표에서부터 높이 약 11km 정도까지가 대류권에 해당이 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중간권도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느냐 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지표에서도 뭘 방출하냐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방출해요. 그러면 지표에서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요. 가까울수록 더 많이 흡수하고 높아질수록 점점 흡수량이 적다 보니까, 따라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흡수량이 적어지니까 중간권까지 계속 쭉 낮아져야지 정상이에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근데 중간에 성층권이 껴서 약간 꺾여버리는 건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지표에서 중간권까지 쭉 낮아졌어야 돼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적게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권도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적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둘 다 선이 묶는 이유가 온도 변화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그래요. 자, 특징은 대류가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대류가 잘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대류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상현상, 즉 날씨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대류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증기가 많이 분포를 해야 돼요. 수증기 때문에 결국에는 날씨가 변하려면 결국엔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 그러니까 날씨가 변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수증기가 뭘 만들어야 돼? 하늘에 보면은 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구름. 구름이 만들어져야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는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구름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실제로는. 그래서 이 수증기가 결국에는 구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름을 만들려면 대류가 있어야 되고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날씨 변화 없습니다. 중간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왜? 지표에 가까울수록 선생님이 뭐가 크기 때문에 라고 해서 아까 중력이 크기 때문에. 가장 지표랑 가까우니까 이 대류권에서 중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해서 대부분의 기체들이 모여 있게 되는 거고요. 중간권 정도 이상을 올라가 버리면 대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거의 사람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대기가 되게 희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대신에 여기서는 유성이 관측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성이라고 하는 게 운석이 떨어지다가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마찰열로 타는 게 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대기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다? 중간권이다. 열권은 어떻게 되겠어? 더 대기가 많이 희박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100km 넘어가면, 보통 지상에서부터 100km 이상 올라가면 우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로 갔다. 실제로는 대기권이 100km까지지만 1000km까지지만 100km를 넘어가면은 우주 갔다 왔다고 인정을 해줘요. 실제로는. 자, 그리고 여기서 유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별똥별이 중간권 계면에서 가장 대기권에서 온도가 낮은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층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된다? 중간권이 된다. 그러니까 대류권하고 중간권은 둘 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불안정층이긴 하지만 날씨 변화는 대류권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왜 온도가 낮아진다? 지표에서부터 높아지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불안정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게 둘의 특징이에요. 날씨 변화 있고 없고가 가장 큰 둘의 차이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 이제 성층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대류권하고 중간권은 하층부 기온이 높고 상층부 기온이 낮아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고, 둘 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불안정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대류 현상이 활발한 층에 해당이 되는데,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이하게도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가, 대류권하고 중간권은 지표에서 멀어지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갔었는데, 성층권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은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존은 뭐가 돼요? 3잖아요. 그렇죠? 이 오존은 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냐면은 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얘네가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어떻게 돼요? 가열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외선도 뭐예요? 태양 에너지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구로 들어와요. 뭐뭐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우리 태양빛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분광을 시켜보면 프리즘에서 쫙 나눠지게 되는 거기는 한데, 근데 자, 봐봐. 자,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뭐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이 가시광선으로 와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도달하면은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나눠지는 건 다 가시광선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가시광선 때문에 뭐다? 색과 물체를 구분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가시광선 때문이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작용이 강하냐면은 열작용이 강해요. 적외선은 열을 많이 주는 열작용 자체가 강해요. 왜 여러분들 왜 그 물리치료 같은 거 하다 보면 빨간 등 같은 거 켜놓는 거 봤어? 이렇게? 아니면 안과 같은 데 가보면은 안약 놓고 빨간 등 이렇게 눈 감고 쳐다보게 하잖아. 그게 적외선 등이거든요. 열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왜 난방기구 중에 전기 켜가지고 빨갛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난방하는 전기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적외선 그 난방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적외선이 열작용이 강하고, 이 적외선을 누가 주로 흡수를 하냐면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주로 적외선을 흡수를 해요. 메테인도 흡수를 잘해요. 얘네들 뭐야? 무슨 기체야?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무슨 기체? 쟤네 무슨 작용하는 기체야? 온실효과. 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애들은 주로 뭘 흡수하는 거다? 적외선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열작용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누가 흡수해요? 주로 오존이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으면 지표에서 사람이 살아가기가,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자외선이 너무 세게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 자외선이 너무 세면 어떻게 돼? 자외선은 돌연변이도 일으키고요, 피부암도 일으키고요, 화상도 일으켜요. 여러분들 여름에 홀랑 다 타잖아. 여기가 선크림 바르는 거 뭐 차단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노화도 일어나지만 이게 피부 변형도 일어나고 세포 변형도 일어나가지고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존층이 언제쯤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일단 오존은 뭘로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니? 무슨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어? 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대기 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풍부해야지 오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히 많아지려면은 뭐가 활발히 일어났어야 되냐면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났어야 산소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지표로 너무 많은 자외선이 내리쬐니까 지상에, 육상에 생물 자체가 없었어요. 다 어디 있었어? 물이나 바닷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육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는 결국에 뭐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예요. 이게 언제냐면 고생대 중기예요. 3억 7천만 년 전 이후로부터 육상에 생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다 어디밖에 없어서 물밖에 없었어요. 물 속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오존을 차단을 해줘서 단순히 이렇게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역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오존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러니까 지표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오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외선을 흡수를 하니까 여기서 또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존의 농도가 낮아지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다시 중간권에서 낮아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는 상층부가 고온이고 하층부가 저온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기가 어떻다? 매우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주로 성층권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대류 현상이 없으니까 뭐가 안 만들어져?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구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날씨 변화가 없어서 매우 안정해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층권 끝부분을 성층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열권 봅시다. 열권. 자, 열권은 보면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점점 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지표에서는 멀지만 어디서는 가까워요. 열권이. 지표에서는 멀지만 어디서는 가까워? 태양으로부터는 가깝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권에서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즉 외권에서 오는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이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근데 이게 지표로부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중력이 약해져서 대기가 어떻게 돼요? 희박해져요.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기가 점점 희박해져요. 그래서 기압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 대기양이 점점 줄게 돼요. 그래서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그러면 공기가 매우 희박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수성이나 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거의 없잖아요. 얘네들은 뭐가 큽니까?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라고 하죠. 온도차가 크죠. 햇빛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에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뭐가 크다? 일교차가 크다. 그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비열이 작은 거야. 알겠어? 다음에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 바깥에 막 전화 입자를 띠고 있는 열권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리층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태양풍 입자가 와서 빵 부딪히면서 막 빛이 나요. 그게 오로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인공위성 궤도로도 이용이 된다. 인공위성은 우주가 아닌가요? 라고 돼 있는데, 열권이 1000km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그랬죠. 우주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우주권은 얼마 이상이 된다? 지표로부터 100km 이상으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우주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4개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존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으면은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기서 오존층 때문에 한번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오존층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열권에 갈 때까지 지표에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쭉 낮아지다가 열권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층과 어디까지? 중간권까지는 낮아지고 열권부터는 올라가는 딱 2개 층으로 밖에는 구분이 안 될 텐데,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꺾이게 되는 기온 변화가 나타나는 이렇게 4개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속속 봅시다. 자, 1번. 대기는 지표에서 높이 약 얼마? 1000km까지 분포하고요.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 있다. 왜? 지표 부근에 가까울수록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뭐에 해당이 돼요?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돼요. 지구의 대기는 질소하고 산소가 대부분인데 약 둘이 4대 1 정도의 부피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예요. 자, 아래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해당이 되고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가하고 가죠. 대류권, 중간권이 대류가 잘 일어나고 대기가 안정한 층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층은 안정한 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하고? 성층권하고 열권은 바로 대기가 안정한 층에 해당이 됩니다.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어디밖에 없어요? 대류권밖에 없어요.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성층권인 나밖에는 없죠. 그 다음에 3번 기권 각 층의 이름과 각 층에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변화하는 까닭은 대류권하고 중간권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가 둘이 동일해요. 뭐 때문에? 높이에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그러고요. 성층권에는 니은, 열권은 4번이죠. 그 다음에 대류권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니은, 그 다음에 성층권은 리을, 중간권은 기역, 열권은 디귿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다음은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기권은 뭐에 따른? 높이에 따른 또는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해주고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대류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무슨 권계면 부근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중간권 계면이에요. 중간권 계면 부근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최저 기온이 나타납니다. 자,